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머리가 크다고 망언을 하시길래 제가 실제로 머리가 큰 사람이 옆에 나와서 비교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키도 크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180이 훨씬 넘으시잖아요. 훨씬 아니고 180대입니다. 네. 예. 머리 커도 뭐 180 넘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머리로만 큰 건 아니시잖아요. 어깨도 크고. 아니요, 어깨는 좁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서 더 이제 크게 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오는 김에 예. 젠스남 아저씨가 가죽 잠바를 입어서 뭐 회사가 잘 나가는가 싶어서 저도 뭐요. 올해 가죽이 유행인가 봅니다. 입고 나왔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등줄기에 땀이 나려고 그럽니다. 벗고 하시죠.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시원한 물 드시면 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장 상황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보통 한 10개월, 한 9개월 정도의 성과가 네. 한 2주, 보름 만에 많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 기분 나쁘죠? 예. 이 각도기님은 더럽게 나쁘죠. 더럽게 네, 기분 더럽게 나쁘죠. 이번에 그랬죠. 9월 12일 날 기준으로 연초 대비 상당히 높은 시장 대비 거래소 대비로는 한 10% 이상 초과 수익이 났었는데 다 까먹고 나니까 속이 많이 상하죠. 네. 뭐 일부에서는 까불 때 알아봤다 뭐 이러신 분도 있던데. 맞아요. 저 인정합니다 그 부분. 예. 네. 제가 까불면 앞으로도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랩을 맡겨놓은 사람 입장에서 좀 안 까불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 같은데. 안 까분다고 계좌가 안 떨어졌겠어요? 그런가요? 네. 네, 다음부터는 뭐 근데 한국 시장이 진짜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수익 실현을 조금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되느냐. 근데 어차피 장기로 갖고 갈 주식이라서 그 가격에는 한 조금씩만 수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죠.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빠질 줄 몰랐고 수익 실현을 조금 더 할 걸 하는. 근데 사실은 그 수익 실현을 적게 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현금 확보를 덜 한 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쌀 때 사야 되는데 겨우 10%도 채 못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살려니까 현금 그냥 초장에 또 바닥나고 예를 들어 한 20-30% 현금 만들어놨으면 지금 쭉 계속 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나죠. 그러면 이제 돈도 없고 계속 이제 주가 창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개 중에 한두 개씩 올라요. 개 중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게 팔아서 신고가 근처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들은 팔아서 아직 빠져서 이제 요렇게 올라오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 교체. 이제는 하도 박스로 당하니까 박스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해서 좋은 거냐? 왜냐하면 향후에 결국은 세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세금이 생길 거면 끝까지 가져가서 한꺼번에 딱 먹는 게 낫지. 자꾸 사고 팔아서 효과가 더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해요. 그거는 세금 생기고 나서 걱정해보고 지금은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향이 그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다가 더 다칠까봐. 저는 그 부분에서 저 자신 잘 못 믿어요.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쪽집게님은 시장을 최근에 안 좋게 봐서 현금 보유 비율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또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졌을 때 싹 미소 지으면서 계속 이제 사서 이게 각도기님하고 쪽집게님하고 이렇게 보면 결과가 쪽집게님이 월등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아니고 대신에 지금부터 올라가면 제가 훨씬 유리하죠. 제가 주식 보유 비중이 높으니까. 네. 뭐 주식으로 뭐 승부를 내겠다라고. 이게 얻어맞아도 주식으로 받고. 확실히 보유 편향이 있는 게 올라가면요, 떨어지면 확실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겠네요. 근데 그쪽도 이제 이미 한 8월 정도 주식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PBR 0.9배 이하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니까. 네. 근데 뭐 시장 상황이 사실 썩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많이 들거든요. 각도기님은 뭐 진짜 뭐 이렇게 다른 방송 채널도 요즘 잘 안 나가시지만 이렇게 나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침에 시황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큰 경제 틀에서 생각하시고 이제 지금 주식 매매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시 다 보고 하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거시 보고 불안한 거 있으면 사실 까불 때가 위험한 거지 불안할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결과치를 보면 올해도 까불까불 했을 때가 조심하기 시작했어야 네. 될 때고. 근데 사실은 자 이제 이게 좋을 때는 아닙니다라는 제가 여러 번은 했었어요. 왜냐면 그리드 쪽으로 심리도가 네. 뜨겁게 올라왔고 그다음 VIX 변동성 지수도 최바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거 언제든지 한번 얻어맞을 수 있다 감안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맞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맞게 되나? 그리고 이제 또 역시나 뭐 예외 없었던 건 뭐냐면 거목이 쓰러지면 주변까지 같이 초토화됩니다. 지금 그 올 한 해 최고의 히트 업종이었던 2차 전지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업종까지 얘네가 또 신용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머리를 짜냅니다. 다른 다른 거 거 신용 써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다른 신용도 기초 자산이 떨어지니까 다른 그 신용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더 훨씬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 대장주들이 무너지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 이럴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음에도 당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는 피할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다음엔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2,600 그 다음에 다음번 2,400에서는 총 자산은 더 늘어 있겠죠. 계좌 잔고는 더 늘어 있겠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요즘 최근 들어서 네.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른 폭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보다 더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충격이 지속되지 않을까?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 2차 전지가 비어지는 자리에 아마 내년쯤이겠죠. 내년쯤에는 아마 확실하게 반도체가 그 자리를 아마 챙길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커요. 2차 전지 비중도 크지만 반도체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지수가 확실히 방어가 될 거고 네. 코스닥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팬덤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러티브가 강했기 때문에 한 방에 안 죽어요, 절대. 대형주들은 한 방에 절대 안 죽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일 거고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그 2차 전지가 한 8월 오픈 올라갈 때까지 참여자들 별로 없었어요. 네네. 8월 오픈 이후에 또 역시나 참여자들 많았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도 이제 데이터 우리 네. 뭐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너무 일찍부터 비싸다 그랬습니다. 개 욕 먹은 아니 그 최근에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이 왜 그러냐면 그 저의 투자 철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건 상관없다.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물리거든요. 근데 아주 이게 밑에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위로 올라간 놈들은 물릴 때 회복 불능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누적 뭐 400%에 500%에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걸로 해서 반토막 딱 맞으면 누적 500%가 250%가 네. 되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네. 예. 근데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반토막 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7, 80% 떨어지는 것도 비일비재해요. 그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른 주식을 가지 말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회사가 좋고 앞으로 잘 될 거는 알겠는데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라는 얘기를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왜 하는 거냐면 이 어떤 그 평균치 수준에서 평균 회귀라는 게 있으니까 주식이 평균 이상을 많이 올렸을 때 평균 회귀했을 때 내가 당할 상처가 얼만가 그걸 계산해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평균 이하에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 회귀할 거라고 해서 샀는데 또 떨어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밑으로 갈 공간이 적다는 거죠. 덜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다치는 영역에 있어야 된다. 주식 투자는 죽을 길만 안 가면 산다. 많은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건 이 네.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네. 초점을 두고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퍼가 10배니까 얘를 뭐 20배를 주면 아니면 이익이 지금 이만큼이니까 이익이 내년에 2배가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상식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투자가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각도기님께서는 이게 떨어지면 네. 내가 어느 정도 다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의 만약에
이렇게 상처를 입더라도 버틸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다 똑같이 밸류에이션 합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 그런 사람 없을걸요. 네. 벌려고 밸류에이션 하는 건 갖고 있었던 게 올라온 다음에 어디에서 팔 거냐를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만 처음 진입 자리는 네. 죽을 자리인지 안 죽을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면 반반이면 안 해야 돼요. 아, 예. 네. 반반이면 안 해야 되고 8할 9할 이상이면 확률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진지한 사람은 9할 오픈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했는데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들, 변수들이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깨질 확률이 거의 없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깨지거든. 아니 뭐 PER 배수 2.5배짜리 샀는데도 50% 깨진데 어쩔 거예요. PER 배수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마 올해 그럴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올해 PER 배수 1배 이하로 떨어질 주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1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떨어질 수 있겠다 맞죠? 아니지. 이익이 시가총액을 넘어가야 넘어갈 거라고요. 오늘. 아니, 안 비싸서 샀는데 신기한 회사네요. 안 비쌌는데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폭증하거든요. 몇 배나 폭증해요. 그러니까 시총을 훨씬 넘어버리는 거야. 영업이익이 아니고 그것도 순이익이. 훨씬은 아니지만 넘을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한국은 그게 말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란 게 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게 PBR 대비 1배 이하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PER 대비 1배 이하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엄청나게 물려있는 건설주들 그거 PER 배수 3배, 4배였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꺾이니까 네. PER 배수가 6, 7배로 바뀐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 배수 1배라고 해서 샀더니 2배, 3배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빠지면은 PER 배수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계좌가 느는 자리, 느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 버는 투자자로 여러분이 변신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알게 되는 건 앞으로 얼마를 먹느냐보다 더 먼저 첫 번째 진입할 때는 죽을 자리냐 안 죽을 자리냐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시청하신 분 중에 그 부분이 안 죽으면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걸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다. 살 때 내가 이 정도를 다쳤을 때도 과연 버틸 수 있고 계속 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고 그런 주식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너무 싸서 5배 샀는데 3.5배 되고 이런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좋을 때는 항상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전한 수익은 아니지만 랩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될 때 와 이거 뭐 하지? 내년에 어디 놀러 한번 가볼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팡팡 깨지길래 그래 괜히 나는 좋았던 기억만 간직하고 있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걸 열어보게 돼서 굉장히 가죽 옷은 덥고 속은 쓰리고 그렇죠.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지금. 9월 10일 대비 딱 한 달 거래 일수는 훨씬 줄었으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가 연휴가 많아서, 길었었기 때문에 딱 그 기간 동안에 지금 10%가 두 자릿수가 넘게 깨져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수많은 고객들이 연봉 이상이 깨진 거야. 1년 그렇죠. 1년 생활비 이상이 깨져 나간 거지 지금. 그래서 딱 거래일수로 보름 만에. 괜히 봤다는 생각밖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안 드는데 그걸 봐서 그런지 제가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각도기님도 그렇고 최근에 ETF로 2차 전지 거꾸로 타는 인버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한 95% 확률 정도로 내릴 확률이 많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각도기님 제가 왠지 이거에 대한 거의 95%의 확률로 인버스를 좀 한 끌어모아서 한 몇천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스는 당분간은 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왠지 먹을 것 같단 그건 말이에요. 자유의지인데 근데 이제 방향성 베팅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자리인지 안 죽을 자리인지 하면 안 죽을 자리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 예를 들어서
야, 이 여기는 기둥이 되게 튼튼해. 이 아무리 쇠공으로 다 두들겨 부셔도 안 무너져. 뭐 이런 이 단단한 네. 바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 매매라는 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요. 네. 예를 들면 한 50% 수익이 예, 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그 방향성 매매를 하는데 방향성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크게 다칠 겁니다. 결국은. 왜냐면 방향성이라는 건 뭔가 확률 베팅일 뿐이거든요. 물론 이 주식도 어떤 측면에서 확률 베팅이긴 하지만 확률을 나한테 높여놓고 하는 베팅과 그냥 5대5 베팅. 근데 5대5에서 나의 심리는 저쪽 편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그러니까 실제로 5대5가 아니에요.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이 줄다리기 같은 싸움인데. 근데 이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향하고는 좀 잘 안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기관 투자자가 되면 아마 인버스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일 때는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인버스나 소위 말하는 그 공매도는 실제로 그냥 롱 포지션보다 훨씬 어려워요.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보면 알지. 해보면 훨씬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려보세요. 적어보세요. 나 여기서 공매도 쳤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ETF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은행 ETF가 항상 카카오뱅크가 거기에 속해져 있어갖고 네. 이게 변동성도 크고 배당률도 많이 떨어지고 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카카오뱅크를 뺀 ETF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느 은행 살지도 잘 모르겠고 금융 네. 야 이거 배당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연말도 찬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요런 ETF는 어떤가? 기존 은행 ETF를 그걸 바꿔야 되겠는데요? 맞죠? 네, 그건 의향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 기존 ETF가 카카오뱅크가 있으면 네. 계속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는 기존 뱅크하고는 수익성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고 성장성만 있지 수익성은 너무 큰 차이 있고 네. 그러나 성장성이 있다고 해봐야 은행이라는 틀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장이 정해진 싸움이다. 은행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카카오를 뺀 ETF가 나온다면 퇴직연금 쪽에 있는 ETF는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밌어서 그런데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되게 싸다. 네. 미래 이익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회사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싸고 앞으로도 굉장히 왜냐하면 얘네는 이익이 낼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40배니까. 예. 똑같은 40배라면 싼 40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만약에 각도기님이 달러가 있다라고 하면 바꿔놓은 달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엔비디아 사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애플 사실 거예요? 아니 선택지가 엔비디아냐 예를 들자면은 뭐 그 다른 반도체 주식이냐 예.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겠다. 아, 저는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싸긴 싸요. 싸긴 싸한테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일단 제 원칙은 죽을 자리는 안 들어가고 많이 오르는 주식은 안 쳐다본다는 거니까 뭐 실패를 한두 번 해봤나? 실패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실패가 뭐 엔비디아를 못 잡은 건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실패인데 나한테 상처 입지는 않았잖아요. 상처 입지 않은 실패니까. 그게 이제 저기 워렌 버핏이 하는 스트라이크를 그냥 흘려보내도 예. 난 스트라이크 당하지 않아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가 들어오면 내가 아웃인데 네. 주식은 뭐 계속 흘려보내도 네, 된다는 상관없 거죠. 그렇죠. 정말 자신 있는 볼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는 볼만 치고 내가 이거는 거의 뭐 8할로 내가 안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엔비디아 그렇게 실적 좋아서 깜짝 놀라서 주가 저희도 뭐 당연히 오를 줄 알았는데 $500 딱 찍자마자 네, 그냥 또 쫙 또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2년은 좋을 거예요. 한 2년은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준비를 해도 2년 정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시장 성장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딴 데가 따라온다고 해도 시장이 커지는 속도 때문에 엔비디아의 마진율과 매출 증가율은 아마 꽤 한 1, 2년은 최소한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죠. 특별히 HBM 만드는 회사들은.